안녕하세요. 논리 최인호입니다. 이제 2028학년도 예비 고1, 지금 고1 학생들부터 이제 수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예시문항이 우리가 발표가 됐고, 그 예시문항에 대해서 제가 이 예시문항에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기존에 있는 수능과 좀 뭐가 달라졌는지 그것들을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실제로 내일 모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도 올릴 테니까 함께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예시문항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지만 세부적인 제가 변화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변화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45문제 80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움직이고 보면 이제 변화가 뭐냐면 영역별로 일단은 문항수와 비중의 변화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언어와 매체였다면 그게 11문항이었어요. 선택이었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면 11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화법과 언어, 문법이라고 해가지고 10문항으로 한 문항 줄었습니다. 대신 사라진 게 매체는 사라진 거죠. 매체는 이제 사라졌고 화법과 언어가 10문항이 됐고요. 독서와 작문이라고 해서 이게 20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독서만 보면 17문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독서 영역에 작문이 추가되면서 세 문제가 늘어서 이제 20문항 정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학은 여기 잘못됐는데 문학은 15문항입니다. 문항은 15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총 45문제죠. 총 45문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비중이 제일 커졌다라는 거죠. 비중이.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부적 영역의 변화 사항들을 보면요. 자, 화법과 언어라는 거에서는 이제 신설된 부분의 문항이 이 화법이라는 영역하고 문법이라는 영역이 결합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대신 기존에는 지문형 문법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문법 첫 번째 1, 2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비문학같이 문법적 지문을 주고 푸는 문제였는데 이제 화법이라는 영역, 화법이라는 영역, 쉽게 말해서 어떤 대화든 이런 문체들 속에서 실제 실용적인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요소를 결합한 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요게 여기로 교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요게 한 세트가 있으면 나머지 세트는 기존에 있던 합법 문제 유형하고 동일하고 기존에 있던 요걸 뺀 나머지 문법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제도 그대로 이거는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화법하고 기존의 합법 문제와 기존의 문법 문제는 그대로 똑같다. 그런데 이거는 사라지고 신설된 게 이제 이런 비문학 지문형이 아닌 화법에서 언어, 문법이 결합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독서와 작문에서 예전에는 순수 독서였겠죠. 그러면 신설된 부분이 이 독서와 작문이 결합된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독서와 작문이 결합됐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짧은 독서 지문 2개랑 요거를 토대로 한 실제로 작문의 또 다른 글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냈습니다. 그래서 요 2개를 반영한 이 작문이 어떻게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물어본다는 거죠.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문제 유형이죠. 자, 요게 들어오는 대신 기존의 독서 영역 중에서 독서론이라는 지문이 있어요. 그냥 쉬워서 그냥 답 맞출 수 있는 건데 요게 사라졌습니다. 요게 사라지고 실질적인 작문 영역과 독서를 연결시킨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본 것처럼 독서와 작문이 20문제로 영역이 가장 비중이 높은데 하물며 이제 이렇게 독서와 작문이 결합되면서 좀 더 순수 독서로만 나올 때보다는 지문도 더 길어졌고
결국 문제도 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독서 영역에서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나머지 독서 영역에서의 인문, 예술, 지문 그대로 나왔고요. 가나 결합형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번에 가나 결합형 예시 문제는 요게 사회 지문이었고요. 그리고 과학기술 지문도 우리가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작문 영역이라고 기존에 따로 있었어요. 작문과 합법하는 것처럼 이 작문의 개별적인 문제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신설된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학 같은 경우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신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가, 나, 다 현대시에서 요거는 현대시인데 가가 비문학 지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했듯이 요 비문학 지문 여기는 보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대시에서는 보기가 없는 대신 여기에 비문학 지문을 갖고 와서 이거랑 요거를 연결해서 해석하는 능력을 묻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라고 볼 수는 없고요. 현대시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현대소설, 고전소설, 고전시가는 그냥 기존처럼 보기 문제로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은 결국은 거의 그대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국어에서 읽어내야 될 게 뭐냐,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를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첫 번째, 독서력이 굉장히 중요하다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80분 45문제는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게 변화가 없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제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던, 만약에 언어와 매체였다면 매체 거저먹는 게 사라졌고, 비문학에서 우리가 독서론, 아주 쉬운 영역의 비문학 지문인데 이것도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독서와 작문 영역이 수문항으로 가장 비중이 높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 화법과 언어, 이 화법과 언어도 결국은, 자,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살짝 안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까지도 결국은 대화체로 된 또는 연설문, 발표문으로 된 독해잖아요. 지문 독해.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문제수는 변화가 없는데 사실 읽어야 될 제시문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신다면 당연히 국어의 관건은 독서력, 80분 안에 읽어내는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1들은 국어에서의 관건은 내가 지문을 어떤 유형의 지문이든 빠르게 읽어낼 수 있고 논리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지금 유튜브 시대이고 여기 숏폼 시대에서 글을 읽고 읽지 않는 우리들한테 국어는 이제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장애 요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모의고사에서도 고3들이 1등급이 78에서 80, 역대 가장 낮은, 20몇 년 만에 가장 낮은 등급이거든요. 문제가 안 좋아서 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많이 점점점 독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방증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이제 문제 유형이 사과탐도 그렇고 다른 형도 그렇지만 자꾸 융합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융합형이라는 말은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 간의 연결을 통한 독해력이거든요. 이런 게 바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하고 평가하고 추론하고 이런 능력들이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어를 지식을 암기하거나 작품을 정리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이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독해력, 근데 그게 논리력, 이런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지만 문법은 그동안은 선택 과목이었는데 이제 문법도 필수가 돼버렸죠. 문법 과목도 이제 필수가 됐는데 문법도 지금 내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암기가 아니고 이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분석력이에요. 요것도 제가 이 예시 문항의 문법 문제도 다 풀어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문학도 봤더니 문제가 좋은 건 단순한 뜻풀이나 여러분이 암기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라는 조건,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 이 어떤 시행이면 시행들의 관계, 이런 것들의 논리적 관계를 묻는 걸로 거의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더 심화되고 있어요. 이번에 굉장히 좋게 개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문학을 단순히 암기하고 뜻풀이 받아 적고 수동적으로 공부했다면 그것들을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대응하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는 논리적인 글읽기 능력을 키워야 된다. 제가 앞에 논리적이란 말이 붙인 건 이제 알겠죠? 단순한 지식이나 뜻풀이를 묻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 제시문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응용하고 분석하고 다른 사례에 적용하고 이런 거라면 단순한 문장 뜻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80분 안에 45문제를 읽어야 되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비문학 영역, 일과되는 영역이 35문제나 되는 거거든요. 문학도 최인호 강의를 들어본다면 비문학 읽기, 보기 선택지 읽기 능력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비문학만 치더라도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글 읽기 능력을 엄청 익혀야 된다. 단순히 뜻풀이가 아닌 논리적으로 첫 문장, 첫 단락만 봐도 다음이 뭐가 나올지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핵심을 바로바로 골라낼 수 있고, 이 지문들의 핵심 문장들의 관계들을 추론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독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말한 것처럼 내가 이거를 암기된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빠르게 객관적 기준, 복이나 선택지라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 기준이라는 범위 안에서 내가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선생들이 해준 그 작품 정리를 가지고 풀 수는 없는, 지금도 그렇지만 꼭 명심해서 내가 혼자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논리적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작품 정리 암기로 푸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문법 같은 경우도 이제 필수로 바뀌었는데 단순히 문법적인 개념들을 암기하고 그 사례를 암기하는 방식은 끝났고, 주어진 조건들을 적용, 분석할 수 있는 오히려 분석력이 필요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일단은 필수 개념들은 알아야 되겠지만 이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응용력, 분석력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실제 예시 문항을 통해서 일일이 다 해설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2028학년도 제가 바뀐 부분들의 큰 틀을 말씀드렸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딱 하나, 독해력이 중요하다, 융합,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만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고1 학생들은 읽기 능력에 뭔가 집중을 좀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3과 재수생들이 있다면 한 번쯤 이 예시문항도 풀어보고, 왜냐하면 언제나 예시문항이 올해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왔거든요. 조금씩. 그것도 한번 꼭 다 풀어보시고 저의 해설 강의도 꼭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논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도와드릴 테니까, 혹시 글 읽기가 잘 안 되고 문학을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안 되고 문법을 단순히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했다면 이제 최인호와 함께 해보시면 그런 잘못된 공부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스스로 쉽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